안녕하세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 사람과의 재회가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대방 분과 재회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께 득이 되는 카드를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보였어요. 첫 번째는 이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안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안정형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하고 연애를 했을 때 주변에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 좀 괜찮은데? 라는 호평을 받을 만한 상대가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여러분보다는 더 여유가 있는 상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의지를 많이 했을 것 같다. 비유를 하자면 풋풋함이 없을 수는 있으나 20대 초반때 느낄 수 있는 풋풋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때는 좀 우리가 학생 때나 혹은 20대 초반 이럴 때 경제적인 여유가 막 넘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연애를 해도 그 안에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숙한 연애라고 할까? 안정되어 있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어릴 때는 가격을 따지면서 연애를 했다고 하면 이분하고 연애를 할 때는 뭐 좋은 데 가도 그렇게 가격을 막 따지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을까. 혹은 이분은 여러분한테 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계열의 일을 했거나 혹은 같은 직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이 넓다거나 인맥이 좋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적으로도 이분한테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대였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조금 불안한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좀 부담감을 느껴서 서로 간에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서로가 어찌됐건 누구 하나가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감을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맞춰서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되면 기존과는 다르게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좀 노력을 해서 막 억지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한테 여러분들이 의지를 해가지고 이분한테서 끌려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분하고 있으면 이분한테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그래서 재회를 하게 됐을 때도 일적인 부분 혹은 뭐 금전적인 부분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것 같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재회를 하게 되면 분명한 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맞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분은 여러분들 외적으로 여러분의 이상형에 가깝거나 혹은 주변에서 이분과 연애를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 눈길이 가는 사람, 좀 여러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대이지 않았을까. 그 부분들이 제외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적이든 여러분들의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더 나아진 삶을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 반대로 이분과 재회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득이 될 만한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활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더 좋아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건 그거와 완전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상대방 분한테 여러분들이 좀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끌려다닌다는 거지, 어쨌든 이분이 좀 여러분들보다 리드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카드 흐름으로 봤을 땐 이분은 옳고 그른 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나누는 사람일 거고, 좀 계획적인 사람일 거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절대 나태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 같아. 이분한테는 그게 연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일하고 연애하고 사회생활하고 연애하고 혹은 내 지인들하고 내 사람하고는 그 별개로 움직여야 돼요. 마음적으로. 이분은 근데 통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외로워질 거고 많이 고파질 거예요. 애정이. 여러분들한테도 이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부드럽게 공감을 해주고 여러분들을 다독여주고 격려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맞고. 너무 사람이 정확하고 딱딱하고 자기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 이분은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본인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분명한 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자기의 성격 때문일 수 있어. 여러분들을 물론 사랑해서 더 아껴서 잔소리 개념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분 입장에선 이분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절대 참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답답해 할 거야. 이분은 조금 더 효율적인 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거, 이런 걸 선호하는 분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답답한 모습을 보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은 완전 메말라 있어. 근데 그 일을 해결해주긴 해. 도와주긴 해. 대신에 그 안에 좀 날카로운 말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느린 성격이고 좀 신중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라고 하시면 이분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할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진짜 조금 직원을 대하듯이 자기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줬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이분한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듣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환경, 생활, 삶이 더 나아질 순 있으나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외롭고 서러움까지 느낄 것 같아. 얘는 나한테 연인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처럼 대할 거야. 자기의 직원처럼 아랫사람 대하듯이 나한테 대해. 근데 사실상 이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이거를 어루만져 주길 원하는데 이분은 그게 안 돼요. 아마 이분한테 많이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분과는 반대로 결정을 좀 잘 못하거나 너무 신중해서 시간이 좀 걸려.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기까지가. 근데 이분은 그걸 참지 못해. 딱 보면 보이잖아. 뭐가 더 효율적인지, 뭐가 더 정답인 건지. 이분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이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또 근데 틀린 말은 안 하고 아는 것도 많을 수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여러분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두 분의 성향이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감정이. 많이 외로울 거고 많이 공허할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분하고 재회를 하면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많이 가난해질 거다. 결핍이 오고 많이 서러움도 느끼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겠다. 그 부분이 독이 될 거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바쁘신 분인가? 이분 되게 잘난 사람인가 봐. 잘난 사람? 좀 잘난 분인가 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그 누가 봐도 이분은 좀 잘났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이분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재회를 하게 돼도 이분은 여러분들이 우선이 될 순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 인지는 해요. 이 사람이 되게 막 모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너무 똑부러지고 좀 차갑고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모난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변에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도 많아요,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일적으로도 접대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학생이라고 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주변 이성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쨌든 성인이시다. 이성과 접해야 되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이고 근데 일적으로 많이 접대 자리가 좀 뭔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뭐 어쨌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그렇게 막 작정하고 피고 이렇진 않아. 그치만 여러분들이 속이 많이 헐 것 같아. 이분이 바람을 필 거예요 라는 건 아니어도 분명히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고 접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위험해. 따지면. 뭐 사실상 안 걸리면 모르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안 들키면 이분이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들키면 안 핀 거잖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이 잘난 사람을 내 옆에 두려면 이것마저도 내가 감수해야지.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을 또 안 챙기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닐 뿐이고 표현력이 좀 서툴고 날카로운 뿐이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편안해요, 이분 마음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도 이분도 같이 있으면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제 불안한 거야. 아까 앞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고 지금 재회를 하게 되면 얼마나 갈까? 갈 수 있는 건 사실상 이거는 지금 좀 애매한 상태예요.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버티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많이 공허하고 우울할 수 있고 막 서럽고 외롭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분과 재회를 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불안해요. 라는 게 느껴져요. 사람이 삶이 편해지면요. 마음에 안정이 와요. 그거랑 별개로 이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그럴 거예요. 이분이랑 재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은 편해지죠. 왜? 더 좋아지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도 다시 만나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는 그런 편안함과 안정감은 좋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서의 오는 외로움, 별개적으로 감정적인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얼만큼 버티냐가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이분도 마음속에 그 씨앗은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씨앗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씨앗이 꽃이 피고 나무가 되어서 이 사람 마음 안에를 가득 채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우선이 되는 거고 그 관계도 안정적이고 길게 갈 수도 있어요. 라는 게 나오겠지만 씨앗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일지는 솔직히 좀 나무만큼 커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이게 엄청나요? 너무 커요? 넘쳐나요? 정도는 아니에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놓으면 본인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씨앗이 아니라 나무 크기여도 여러분들이 놓으면 이분은 안 잡을 사람이에요. 헤어지자고 해?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헤어지자고 하는데 어떡해.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고 너무 좋아해서 마음이 남아서 보통은 잡을 수도 있고 매달릴 수도 있고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이분은 헤어지자고 해 상대가 이유를 물어볼 수는 있어. 이유가 뭐야?
나 이래서 좀 힘들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그만큼 못해줬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일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분의 그 마음을 가늠을 못 하겠어요. 가늠이 안 가. 그래도 확실한 건 여러분에 대한 씨앗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과 재회를 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놓고 이어가고의 열쇠는 이분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분은 자기가 그거를 결정짓진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얼마큼 버텨내느냐, 그게 정답일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긴 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연애해서 많이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었다. 왠지 모르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저는 원래 그러지 않은데 이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혼자 잘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 잘 해오고 당당하고 밝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자꾸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면 혹은 그게 아니어도 좀 제 성향 자체가 원래 좀 느리고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신중해서 그런 건데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답답하거나 하고 너무 신중하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작아지면서까지 연애를 하셔야 될지를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아니어도 굳이 이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던 이분 옆에 없을 때 여러분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뭐가 됐든. 제가 남들보단 조금 더뎌요. 느려요.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중한 거고. 그것 또한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충동적으로 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 올지 안 좋은 결과로 올지는 모르는 거고 오히려 신중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장점이 있을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뭐 주식, 투자, 그런 로또 뭐 이런 거 뭐 코인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있어도 진짜 소액.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분 앞에서 자꾸 한없이 막 작아지고 이런 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굉장히 순수함도 있고 밝은 에너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어두워질 거야. 일상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은 나아지겠지만 낯빛이 점점 어두워져. 감정적으로 공허하니까. 이거를 순환을 한번 시켜줘야 돼요. 사실상 이분하고 만나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인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얼굴 좋아졌다. 오히려 이분하고 헤어졌어. 근데 주변에서 야,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 점점 예뻐지네. 점점 멋있어지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 사실 이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더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분하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너무 결핍이 오잖아요. 외롭잖아. 감정이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표정에서 나오고 성격에서 나오고 말투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비춰지겠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작아지게 하던 사람이 없어. 물론 이분한테 미련 있고 그리움이 있으면은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슬퍼 보일 순 있겠지.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더 좋아졌단 말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감정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그거 안 돼요.
본인은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족할 만한 정도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될 것 같아. 이분이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이분을 원한다고 하면 원하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날지, 내 외로움, 내 감정적인 부분을 힘들더라도 감수하고까지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건지, 그게 정답인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이분을 만나더라도요, 여러분들 작아질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인 거지. 이분하고 뭐 결혼을 한다고 하게 되면 둘의 이제 부부관계는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연애만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분한테 그냥 당당하게 하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밝은 사람인데 그게 자꾸 감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감정 표현, 의사 표현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의견을 제시하고 뭐 감정을 표현할 때 날카롭게 똑같이 뱉으세요가 아니고, 나의 감정이나 의사 표현이든 뭐든 이 대화를 할 때 나의 생각도 당당하게 밝히라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도 여러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지도 못할 사람하고 과연 연애를 계속하고 다시 만나고 하는 게 맞는 건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밝은 모습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겉으로 많이 꺼내세요. 담아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우울해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 사람과의 재회가 여러분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분과 재회했을 때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평범한 걸 선호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의 연애, 데이트는 싫어.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를 했으면 좋겠어. 추억을 만드는 목적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뭐든 간에 나는 매일 똑같은 거 싫어. 여러분들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일 것 같아. 일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해라는 느낌보다 너무 재밌어. 도파민 터져. 나 얘랑 있으면 에너지가 막 뿜어나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라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이분은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일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보단 좀 똘끼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좀 똘끼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똘끼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재밌고 너무 끌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매력 있어 보이고 거기에서 끌림을 느껴. 평범하고 좀 노잼 스타일, 조용하지만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을 가진 분들,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근데 이 상대가 딱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충족시켜준 사람일 것 같아. 너무 재밌거든요, 이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야. 이분하고의 데이트를 하고 왔어. 그러면은 그게 너무 즐거웠어. 막 다음날 출근할 때 발걸음이 가벼운 거야. 룰루랄라. 왜? 나 전날에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 아마 이분하고 평범한 데이트 코스를 가진 않았을 것 같아. 가더라도 10번에 한 절반을 평범하게 놀아.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익사이팅하고 남들이 좀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거 하고. 이 사람의 그런 데이트 코스, 데이트 패턴보다도 어찌됐건 성향 자체가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을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하고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 상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하고 재회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즐거움이에요. 가장 큰 거. 즐거움, 도파민, 설레임이라고 하기에는 그 설레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레임이 그 썸 탈 때 우리가 느끼는 설레임, 떨림 이게 아니라 얘가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르고 얘랑 갑작스러운 어디를 갈지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설레임이라고 해야 될까? 계획적이게 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내일 바다 가자. 둘이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고 있어. 데려다 주러 가고 있어.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야. 별이 너무 잘 보여. 별 보러 가야겠다 하면 그냥 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언제 어디서 갑작스러운 그런 변동을 줄 줄 모르는 충동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분하고 재회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즐거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쾌락, 재미있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연애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지금 맞다고 하면 얘랑 살면 평생 재밌겠다. 평생 살아도 매일매일이 재밌을 것 같아. 매일매일이 서프라이즈야.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기대감에. 그 자체로도 설레고 좋은 거지.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진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준다가 맞는 것 같아.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 쟤는 참 특이하다. 쟤네 커플은 좀 유별나, 희한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그 상대방 분을 얘기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런 이상형의 매뉴얼 안에 그 똘끼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 좀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 어려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게 싫어. 이 사람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래요.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부분에서.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거, 여러분에게 이제 독이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나이가 좀 어려요. 뭐 학생 혹은 이제 사회초년생 이 정도 나이예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독이 될 만한 건 사실상 되게 크진 않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삶이든 여러분들 자체 연애, 일, 생활 이런 게 좀 불안정할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상 나이가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일어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지기도 힘들 거고. 뭐 어때? 나 아직 어린데. 나 아직 어려서 괜찮아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단계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되면 불안한 연애를 해야 돼요. 항상 이게 불안형 연애라고 해서 그 불안형이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충동적인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또 다른 이성에 관해서도 그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일만 사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사람하고는요,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너무나 충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가끔은 일반적으로 그냥 잔잔하게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탈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한 달에 100만 원이야. 혹은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야.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10만 원을 기존에는 10만 원을 받으면 그중에 5만 원은 저금을 했어. 근데 이제 5만 원으로 사고 싶은 걸 좀 아껴가면서 사고 이렇게 잘 썼어요. 알뜰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모았어. 5만 원씩 모았잖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년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뭐 갖고 싶었던 뭐 값이 좀 나가는 그런 거를 샀어. 그거는 너무 합당한 소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잖아. 안 쓰고. 혹은 잘 모으다가 어느 한 달에만 이번 달에는 이 돈을 10만 원을 나를 위해서 그냥 쓰고 싶어. 그 정도의 일탈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탈이에요. 그리고 뭐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을 벌어도 마찬가지야. 100만 원을 벌어. 내가 저금을 뭐 50만 원을 해. 근데 내가 어느 달에는 이번 달은 뭐 연말이니까 혹은 내 생일이니까 이 100만 원을 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 그래서 막 갑자기 뭐 명품을 사. 다음 달부터 또 열심히 모으자. 이런 기반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의 일탈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 보여. 이분은 내일만 아니 오늘만 살아. 내일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성향이 커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하고 비슷한 성향일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상 좀 잔잔한 사람이 이런 큰 파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진 않아요. 진짜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너무 내가 잔잔하니까 나는 좀 거칠고 나보단 더 큰 파도인 성향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반대로. 좀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 그게 되게 매력적이야. 이렇게 느껴서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 똘끼와 똘끼가 만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하고 이분하고 비슷한 성향이에요? 맞나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오늘만 사는 거야. 내일 없어. 내일이 어딨어. 현재가 중요한데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데 도파민이 막 터지는데 엔돌핀 막 솟아 막 미치게 했는데 내일이 어딨냐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이든 뭐 사회초년생 정도 되면 괜찮아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제 조금씩 자기 인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긴 해도 어쨌든 그래도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나이 때 혹은 잡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불안정한 연애를 한다.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남는 거 있죠. 도파민이 터졌던 추억? 그 추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게 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불안형 연애를 할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보다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걸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거래요. 남는 게 없대요, 여러분들. 이 상대방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쨌던 경험이 있던 분이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거짓말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그런 거에 여러분들은 좀 쾌락을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그럼 이 상대방 분과 재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난 진짜 이럴 때마다 너무 신기한데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분하고 재회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에서 가장 크게 제가 느낀 부분은 여러분들은 정말 환경적으로 많이 궁핍해질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멱살 잡고 어거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왜?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너무 잘 맞거든요. 두 분이 있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정도일 거야, 아마. 성향이 둘이 닮았어. 사실상 여러분, 똘끼와 똘끼가 만나면 그 똘끼의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그 누구도 우리 둘의 세상에 들어올 수 없거든. 우리만 있어, 이 세상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인정을 해요.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그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적인 부분, 이 사람하고 나는 너무 잘 맞아. 천생연분이야. 난 진짜 얘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분명히 상대방도 느낄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두 분이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면 알아봐요, 서로가.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나랑 같은 과구나. 두 분이 연애를 했었으니까 알겠죠. 우리는 닮았어. 비슷해. 많이 주고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서로가 느끼고 있을 거야. 우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왜 이제 만났을까?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만큼 두 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계속 무너질 거예요. 많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뭐 반대예요. 그럼 이게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여러분이 이분하고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고 잔잔한 사람이고 이분은 되게 파도가 크고 좀 충동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되게 잘 자리 잡아온 잔잔한 일상들이 이분이 여러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이게 같이 이분도 여러분들을 따라서 좀 서로가 서로의 장점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분도 좀 잔잔해질 때가 있고 좀 조심스러워지는 때가 있고 이게 스위치가 좀 왔다 갔다 잘 꺼졌다 켜졌다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분한테 잡아 먹혀요. 여러분의 그 잔잔한 파도는 이분의 그 큰 파도에 잡아 먹힌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범생이가 있고 날라리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은 범생이고 이 상대방이 날라리야.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이분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걸맞는 사람이 돼야지. 혹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나도 좀 공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 갑자기 안 피던 담배를 펴. 안 마시던 술을 마셔. 물드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이분의 성향이 나쁜 거예요 라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건 나쁜 게 맞아요. 이런 충동적인 부분 혹은 가끔은 이런 일탈, 충동적인 부분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고 물론 즐겁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즐겁고 자극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좋게 발현이 돼야 되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안 돼.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고 이분이 지금 제가 말한 모범생 입장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이 재회한다? 되게 잘 맞아. 그게 끝이에요. 많이 힘들어져. 뭐가? 환경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 이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것 같기도 해. 만약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순수하고 잔잔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이분이 좀 거칠고 충동적인 사람이면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충분히 가스라이팅 당했을 것 같아. 하루쯤은 째도 괜찮아.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한 번쯤은 살아도 돼. 대책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 번쯤은 꿈꿨어. 근데 이분이 그걸 실현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은 가득 차 있는데 시동만 걸면 되는데 그게 혼자 자체 시동이 힘들었어. 이분이 시동을 걸어준 거야. 거기에서 오는 엔돌핀, 도파민, 쾌락 너무 자극적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무너지고 점점점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뒤늦게 와요. 뭐 어때? 즐겁잖아 지금. 정말 잠깐일 거예요. 짧아요 굉장히. 그래도 얘랑 잘 맞잖아. 이런 애를 또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나겠어. 그것도 짧아요. 오래 못 가요. 그걸로 어거지로 버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계속 멱살을 잡고 갈 거예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많이 무너질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질 거예요. 금전적으로 제일 먼저 무너질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치만 나 그래도 얘랑 지금 재밌잖아. 즐겁잖아. 잘 맞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멀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뭐든 간에 다 힘든 상태에서 끌고 갈 거예요. 가더라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분과 성향이 비슷한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분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뭔가 삶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졌어. 불안정해졌어. 균형을 잃어버렸어. 여러분들은 이걸 단단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분과 성향이 비슷해서 좀 그런 충동적인 거에, 좀 자극적인 거에 그런 걸 자꾸 선호하고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내면에는 강인함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위험할 거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스스로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알고 있어요. 이분과 성향이 달라도 반대여도 여러분들은 이게 건강한 연애, 좋은 역량과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연애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던 반대가 됐던 같은 결이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엔 끌리고 원하는 게 같은 거라고 하면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을 들었을 텐데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왜? 중독된 거예요. 이런 성향의 사람 혹은 이런 사람과 뭔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 나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혹은 나와 정말 잘 맞는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어. 뭐가 됐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이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혹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하고 만날 때가 아니야. 이 사람하고는 아니야. 무언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에이씨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잖아요. 그 문제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거 좀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우선시 놓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뭐가 됐든 환경적으로 지금 많이 무너져 있다. 다시 끌어올려야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그 힘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야 돼. 혹은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 내면 안에 그 힘을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걸 알아야 돼. 알고 있어. 그거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 하면 잘할 분들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일탈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일탈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봐요.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하는 일탈과 매일매일을 그렇게 불안정하게 사는 거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리면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리면 그나마 괜찮아요. 주변에서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라도 합리화가 되니까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쟤는 왜 저래가 날 거예요. 왜 아직도 저렇게 철없이 살아. 순수한 거랑 철없는 거는 한 끗 차이예요. 순수한 마음은 허용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철없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더 커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예요. 철없는 나이야 이거랑 저 나이 됐는데도 철이 없어랑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기준 잘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금 놓여진 상황을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봐봐요. 많이 흐트러져 있다? 이거 다시 정리정돈 잘 해야 돼요.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힘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재회를 너무 하고 싶어. 이 사람 고칠 자신 있어요?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과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칠 자신이 있어요? 100%? 그러면 시도하셔도 돼. 혹은 나는 이런 상황들이 내가 당장 내일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 사람하고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만 살듯이 계속 살아갈 수 있어, 평생?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단
분명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돼. 이분을 고칠 수 있어? 자신 있어? 100%? 이분이 고칠 의향이 있대. 혹은 전 조금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치만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난 해볼래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둘째 치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 여러분들의 일상은 단단하고 규칙적이게 잘 잡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해. 그러면은 좀 골치 아프긴 한데 그걸 뭐 둘째 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분하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냥 나 이 사람을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라도 잘 정리를 해야 돼. 잘 다져놔야 돼. 이분 인생은 이분 인생이잖아요. 둘이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분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여러분의 몫이죠. 그 감당해야 되는 것도.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단 지금은 연애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분 인생은 이분이 어떻게 살던지 말던지 그것까지 터치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은 잘 다져놓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영역을 침범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타격감을 받지 않을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눈 감고 흐린 눈 하고 있을 뿐이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은 잘 잡아놔야 돼요. 지금 상태 여러분들이 모래로 성을 쌓아놓은 거면 돌로 단단하게 더 무너지지 않게끔 잘 잡아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분하고 재회를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정답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미련이 남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미련을 좀 이렇게 잡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게 어떨까. 건강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 사람과의 재회가 여러분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대방 분과 재회를 했을 때 여러분께서 얻게 될 득이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이상형에 가까웠을 것 같다. 그게 가장 먼저 느껴졌고 좀 편안한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내가 언제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많이 욕심낼 만한 그만큼 많이 그리워하고 미련이 많이 남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대방 분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이상형에 가까웠을 것 같다. 그리고 이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분은 감정적인 부분도 잘 어루만져 주기도 해요. 근데 좀 다정한 스타일이라기보다 공감을 좀 해줄 수 있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잘 해줬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하고 여러분들은 좀 추억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만한 부분이다. 왜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됐다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명품 사줘요. 차 사줘요. 이런 거까지는 아니어도 막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혹은 기념일에 여러분들한테 주변 친구들이 오 할 정도의 그런 선물을 사줄 수 있는 사람,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 이분은 인정 욕구가 좀 강한 분이지 않을까 싶어. 물론 자기가 주는 기쁨을 가진 분도 맞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해줬어.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 예를 들면 명품백을 사줬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조금 자유롭다고 쳐요.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나 오늘 조금 피곤해. 여러분들이 그랬어. 커피 마시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따가 점심시간에 사 먹어 하고 기프티콘만 이렇게 딱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곳에
직장 혹은 여러분들의 뭐 사업장, 여러분뿐만이 아닌 그런 직원들 것까지도 다 챙겨서 커피를 딱 보내줘.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뿌듯해하죠. 뿌듯할 거 아니에요. 이제 SNS에 올려, 인스타 막 올려. 그럼 치면서 와 우리 3번이 남친구 멋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즐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상대방 분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한테 그게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진짜 어쨌든 자랑거리도 되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충족을 시켜줬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제외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부러움을 살 만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잘 해주는, 소소한 이벤트를 잘 해주는 사람일 것 같다. 그만큼의 여유도 있는 사람.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겠다. 그런 게 보여요. 언제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좀 뽐내는 거 좋아하는 분일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잘 해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득이 되는 부분일 것 같다. 자, 그럼 이 상대방 분과 재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만한 부분이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불안해. 여러분 이 상대방 분하고 연애할 때도 좀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 여러분이 봤을 땐 이분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이라고 하면 와 얘는 되게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그게 경험이 많아서 선수라서 되게 잘 알아 이 느낌보다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 즉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하고 연애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 아, 예전 여자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해줬겠지? 혹은 내가 얘랑 헤어졌어. 그럼 다른 여자한테도 이러고 있겠지? 좀 그런 불안감? 질투? 좀 그런 느낌. 그리고 나 얘 아니면 이제 다른 남자한테 만족 못할 것 같아. 비교할 것 같아.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잘하는 사람을 맞을 것 같아. 잘하는 사람을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됐을 땐 마음이 온전치는 못할 것 같다. 이 상대방 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가 있어요. 같은 10만 원이어도 사람마다 그 10만 원의 가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여러분의 그 차이가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 좀 현실감? 이런 게 좀 올 것 같아요.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유가 어찌됐건 뭐 자기가 뽐내고 싶건 아니면 내 사람 뭐 기살려주고 싶건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채워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만큼 받았는데 나도 좀 보답해야지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그게 좀 체감이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얘한테 1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어. 근데 나한테 10만 원 조금 커. 그치만 얘한테 받은 것도 있고 얘가 나한테 해준 것도 있는데 그러다 얘 앞에서 조금 자존심 상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은 막 그만큼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분명히 그게 올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하고 있다. 조금 힘들다, 버겁다라는 느낌도 올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차이에서 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르다. 조금 내가 버겁구나. 그런 부분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계속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회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얘만큼 할 수 있을까? 혹은 하고 싶지만 좀 버겁다. 할 수 있어도 살짝 부담스럽다. 힘들다. 좋아. 나 막 얘가 나 챙겨주고 나한테 받는 거 사랑받는 기분 들고 막
이게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막 부러움 사는 거 너무 좋아. 그치만 내가 이렇게만 해서 계속 가도 되는 건가? 라는 부담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에서 오는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의심도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다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좀 극도의 불안감이 있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분명 이렇게 섬세하고 센스 있는 사람은 여자가 주변에 있을 거야. 혹은 얘를 좀 탐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거에서 오는 불안감.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좀 많이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 같아. 계속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하진 않아요, 마음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부분이라고 해요. 그럼 이 상대방 분과 재회를 하게 된다면 두 분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아예 세기를 박아버리는구나. 여러분들 이 상대방 분을 정말 많이 잡고 싶으신 걸까? 진짜 이분이 마지막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왠지 그런 것 같아. 아까 제가 내가 언제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카드를 보고 그런 확신이 좀 들었어요. 이분하고 진짜 여러분들 결혼까지 생각을 하셨거나 혹은 얘가 내 마지막 사람이야 라고 느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분 어떻게 해서든지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놓쳐. 내가 얘를 호적상 등본 뗐을 때 우리 이름이 같이 나란히 써져 있게끔 만들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이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할 분들이에요. 그렇게까지 만들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놓고 있어. 하지만 다시 재회한다? 그러면은 너랑 나랑 알고 가야 돼. 서로에게 마지막인 거 알고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도 나는 굉장한 노력을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사람들이야. 진짜로. 여러분들 멋진 사람들이네. 대단한 사람들인데? 진짜? 여러분에게 독이 될 만한 부분들이 이제 뭐 부담감, 뭐 불안함 이런 것들은 있어요. 라고 했지만 되게 이게 막 큰 문제가 될 만큼의 독일까라고 봤을 땐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다고 느끼지 않을 부분이긴 해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여기서 나온 그 이제 독이 될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난 그거보다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해. 괜찮아. 그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 여러분들 이분이랑 재회하면 식장까지 들어갈 분들인데 물론 그게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분의 멱살을 끌고 가. 혼인신고까지 하러 가. 이 상대방분은 정신 차리면 갑자기 둘이 부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뭔가 확고하게 딱 여러분들이 확신이 쓴다? 그러면 그걸 해내고야 마는 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어떠한 문제점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정말 큰 문제, 뭐 범죄를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막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다던가 뭐 남에게 막 피해를 주는 막 망나니라던가 막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헤쳐나갈 것 같아. 그 어떠한 문제든지. 집안에서 반대해? 여러분들은 그거를 바꿔놓을 사람이에요. 부모님이랑 막 이렇게 등을 져서라도 아마 이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진짜 부모님이 반대해 등을 돌려서라도 막 어떻게든 설득해서라도 진짜 하다못해 혼수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하실 분들이에요. 이게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일방적일 순 없잖아요. 이 쌍방이 돼야 그것도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분을 진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런 상태까지 갔을 수도 있겠다. 혹은 결혼 전제로 만나는 막 이런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이분한테 마지막 사람이라고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재혼이래. 재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분하고 버진로드도 걸을 수 있어.
단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 상대방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이 재회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결혼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목표까지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되게 똑부러지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3번 분들은 여우 같은 분들이 많아. 안 좋은 뜻으로 여우라기보단 분명하게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그 상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 볼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어. 혹은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다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꼭 해내는 분들이야. 여러분들 이분이랑 결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나 그런 전제 결혼 얘기가 오갔거나 뭐 이런 상태였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나 얘랑 결혼하면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조언 카드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수 있고 진짜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 수 있어요. 라는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와서 이게 뭐 별다른 말이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고 총명해요. 머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따지고 재고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따져서 만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알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이면 그냥 쉽게 말해서 남자를 구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남자의 그 어깨뽕을 이렇게 빵 올라가게 하는 방법도 잘 알아. 그러니까 조련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대방을 그렇게 잘 조련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냥 그래도 굳이 뭐 좀 조심하거나 조언을 줄 만한 얘기를 꺼낸다고 하면 이분하고 재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혹은 진짜 확신이 있다. 이분하고 재회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노력도 잘하고 이 돌아가는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이분하고의 그런 진짜 미래를 만들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진짜 하다못해 혼수를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그냥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닌데 그래도 앞뒤 안 가리고 막 수단과 방법을 막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분들은 아니란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잘 하실 거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고르는 현명한 눈도 가지고 있어서 잘 하실 거야. 진짜 행여라도 이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연애보단 결혼하고 나서 더 잘 풀리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결혼해서 여러분들 더 좋아질 거예요. 꼭 이분하고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잘 할 거예요. 지혜로워요, 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힘이 있으니까 재회를 원하신다? 도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시도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은 뭐 이미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고 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과의 재회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야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 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 사람과의 재회, 여러분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대방 분과 재회했을 때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좀 장기 연애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이분과 전 연애, 그리고 이분하고 사이에 그 텀이 굉장히 길었던 분들, 연애를 좀 오래 쉬었다가 만나셨거나 아니면 이분과 장기 연애를 했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뽑지 않았을까? 여러분들한테 이분은 삶의 원동력 같은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에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일상 아니면은 되게 재미없는 일상,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일상을 이분으로 인해서 활력을 찾았고 즐거움을 찾았고, 아, 내가 다시 한번 또 연애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고 설레임을 느끼게 되고 나도 연애를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끔 해줬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연애를 못 할 것 같아, 혹은 난 연애 안 돼 이제 하기 싫어, 근데 그거를 좀 깨트려준 사람이 이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 안정되어 가고 그런 지루했던 삶에 소소한 즐거움, 행복, 설렘 이런 걸 다시 가져다 둔 사람, 이 상대방 분이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감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분뿐만이 아니어도 그 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회복을 시켜줬던 사람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인 거예요. 감정적인 안정, 그리고 뭐 마음적인 부분의 회복,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일상, 환경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안정적인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이분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활력소가 좀 크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분이 많이 충족을 시켜줬을 것 같다. 그래서 제외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떨림, 설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지, 연애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지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분으로 인해서. 그게 가장 클 것 같아. 지루했던 삶을 좀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얻게 될 득일 부분이겠다. 자, 그럼 이 상대방 분하고 재회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벽하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이성은 없어요. 이런 경우 좀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첫 번째는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정말 타이밍이 안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구나, 왜 이 사람을 이제 만났지, 왜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났지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그런 죽어있던 연애 세포를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해준 상대방 분은 맞아요. 그렇다 해도 새로 상대가 들어온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왜 이제서야 나타났어, 이 상대방 분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사람, 감정적인 부분, 가치관 부분, 뭐 여러분들하고의 그 이제
감정 교류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뭐 그런 부분, 전체적인 뭐 걸 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왜 이제서야 만났어? 라는 그 아쉬움을 줄 만한 강력한 상대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 상대방 분하고도 좋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상대방 분, 진짜 이 사람이 다시 내 연애의 세포를 깨워줬고, 나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그런 연애의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게 돼서 너무 좋아. 이 사람하고 그만큼 잘 맞기도 해. 그렇지만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이 아니에요라고 하기보단 좀 더 깊이감이 있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순간적인 것만 좋은 거지,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깊이감 정도는, 그런 깊이감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아. 하지만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다. 예상되지 않는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 두 가지.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전자가 조금 더 많이 느껴졌어요. 처음에 이 카드를 펼쳤을 때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에서 나왔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득이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나온 그 메시지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저는 이 카드가 거기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강력하게 흔들릴 만한 상대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더 강하게 전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개인마다의 상황, 사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확실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카드를 깠을 때 딱 들어오는 그 느낌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 게, 타이밍이 맞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고 해도 이분과 재회를 했을 때 그 사이에 이 새로운 상대가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고 아까워할 만한 상대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저는 더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사랑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강력한 상대가 나타날 것 같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하고 재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걸 한번 봐볼게요. 마음이 가네. 이분한테 마음이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회 영상을 볼 때 떠올리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연애를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분 때문에 죽어있던 감정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해준 분은 맞는 거는 같은데, 아까 제가 독이 되는 부분에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 진정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깊이감이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거를 두 번째 의견 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그게 맞아, 조금 뭔가 이분은 가벼운 느낌이었어, 연애를 할 때. 뭐 장기 연애를 했더라도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나는 뭐 연애하는 게 좋아, 뭐 결혼 생각 없어, 이런 생각을 내비쳤던 분이셨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 이분한테. 이분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적인 부분을 다 채워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하게 되면, 다시 재회를 하게 돼도 지금 여러분이 이분을 좀 간절하게 느끼는 그 정도 깊이감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한테 마음이 많이 뜰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더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가능성, 여러분들하고 이분 재회했을 때 좀 강력한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 여러분들 이 영상 들어올 때 생각하고 계신 그분 있죠? 그분한테서 마음이 많이 돌아설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유패한테 마음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기존의 이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좀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무거움이 많이 느껴져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들의 그런 연애 세포를 죽어있던 연애 감정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해준 사람이에요라는 게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것 때문에 못 놓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커서. 그치만 그때보다 그 이분이 깨워주기 전 있죠. 그때보다 더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분한테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뜰 거. 여러분들 진짜 그것 때문에 이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띌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그 부분이 이분을 놓지 못하는 제일 강력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 단기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진짜 관계 유지는 하더라도 남보다 못한 사이로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카드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긍정적인 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펜타클 기사 카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거는 저는 마음이 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많이 가라앉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더 정을 빨리 뗄 것 같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마음을 더 먼저 뜨고 많이 정리가 될 것 같다. 관계가 어디까지 가냐? 얼마 못 갈 것 같다. 정말 짧은 단기간이라고 봐요, 저는. 빨리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회의감, 이런 것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좀 자극적인 것보다 안정감 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잔잔한 그런 걸 더 선호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관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분하고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관계에서 분명히 불안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이유, 그 작은 이유, 저는 그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이유겠지만 저는 사실상 그거를 조금만 제3자가 봤을 땐 정말 별거 아닌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느 정도의 깊이감을 갖고 있는 이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어느 한 부분이 나랑 잘 맞아. 나한테 잘해. 뭐 이 부분을 좋아. 그 좋은 부분 한 부분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안 보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어느 정도의 감정일까? 혹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여러분들 놓지 못하는 그 작은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지는 그 부분, 제3자가 봤을 땐 작게 느껴진다. 그럼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 그거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잃고 더 많이 마음을 다치고 다시 여러분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부분, 그 이유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고 이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나쁜 사람 아니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고르세요. 다른
상대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낮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맞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도 되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니까 본인의 가치를 높이세요. 그리고 제3자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이 사람과 여러분과의 지금 현재 놓여진 관계 혹은 이분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분들, 문제점, 뭐 장점, 단점 모든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에도 만족하는 거, 감사해하는 거 정말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조금 더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 만나고 싶다? 만나는 걸 제가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무너질 거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되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걸. 그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